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일본과 대만의 플라스틱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지역을 방문해 광양만의 산업 환경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광양경제청에 따르면 올해 아시아 플라스틱 업계 컨퍼런스에 참가했던 일본과 대만 업계 관계자 32명은 최근 경제청의 초청으로 지역을 방문해 세풍산단 화학소재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연계 산업 환경을 둘러봤습니다. 특히 일본 플라스틱 연맹 관계자와 대만의 플라스틱 공업회 이사장 등은 광양만권의 산업 인프라에 관심을 보이며 한중일 공동제품 개발과 시장 공유 방안에 의욕을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순천 외교성을 배경으로 한 대하 역사 소설이 처음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특히 임진왜란, 정유재란의 영웅 이순신이 아닌 지역의 민초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유재란의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에 앞서 순천 외교성 일대에서 2달여 동안 치러진 조명연합군과 왜군의 치열했던 전투. 이 외교성 전투를 배경으로 한 대하 역사 소설이 최근 출간됐습니다. 장현필 작가의 외교성을 품은 달빛 청춘은 그동안 영웅 중심의 소설에서 벗어나 지역의 민초들이 주인공으로 그려졌습니다. 지역에 있는 백성 또한 의병 또한 저는 영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우리적 사관에서 나는 한번 봐봐야 되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소설 속에는 주인공 유정이라는 인물을 통해 힘없고 가련한 백성들의 가슴 시린 시련의 과정들이 생생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당시 명나라 정군화가 작품으로 추정되는 정회기공도곤에 묘사된 한 여인의 모습에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져 금화라는 매력적인 인물도 탄생했습니다. 장 작가는 이 소설이 1598년 외교성 전투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의미 있는 작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량해전에서의 승전은 지역의 민초들이 중심이 된 치열했던 외교성 전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역사관을 전달하고자 한 겁니다. 정유재란의 거의 본질은 이 외교성 전투 2개월 안에 다 들어있는데 사실 우리가 본질을 모르고 마지막적 의미가 있는 그 하나만을 기억하고 있는 게 좀 아쉬워서 지역의 외교성을 배경으로 하고 지역의 민초들을 주인공으로 한 첫 대하 역사 소설. 장 작가의 외교성을 품은 달빛 청춘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 광양 항만 내에 설치된 CCTV 상당수가 화질이 떨어지는 구형 모델이라 항만 보안 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농해수위 박완주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여수해양청 관할 항만 내 334대 CCTV 가운데 70%에 이르는 227대가 50만 화소 미만이며 사용 연한을 넘긴 노후 장비도 27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박 의원 측은 현재 설치된 대부분의 설비가 식별 능력이 크게 떨어져 야간에는 사실상 무용지물 상태인데도 항만 보안 관련 규정에는 화질 등 기기 재현과 관련한 기준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제23회 나간 민속문화축제가 조선시대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나간 읍성에서 오는 14일 막이 오릅니다. 이번 축제는 오는 14일부터 4흘 동안 2020 세계문화유산 등재 나간읍성 세계인의 품으로라는 주제로 나간읍성 백중놀이, 기마장군 술라의식, 전통음식 페스티벌 등 나간읍성의 멋과 맛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열립니다. 순천시는 이번 나간 민속문화축제가 나간읍성의 2020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이 병원에 찾아가 진료받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격 의료 시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올해 70을 넘긴 정운만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 보건진료소를 찾아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혈압과 혈당 등을 체크하고 처방을 받아서 필요한 약도 조제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소에는 의사가 따로 없다 보니 몸에 큰 이상이 생겼을 땐 병원에 가야 하지만 찾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내버스가 자주 안 다니고
그 눈 비 온 날은 영 불편해요.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보건진료소에서 전문의와 상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디지털 영상 장비를 활용해 의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를 살필 수 있는 원격 의료 시스템입니다. 약을 혈압약 같은 경우에 이제 날마다 드셔야 되고 이제 꾸준히 드셔야 되는데 요새 좀 바쁘시거나 그래서 약을 좀 빼먹거나 까먹고 못 드시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나요? 보건진료소에서 환자의 증상을 파악해 원격 의뢰하면 보건소에 있는 전문의가 환자와 상담하고 의사소견서를 참고해서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이륙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강성군이 원격 의료 시범 지역으로 선정돼 이번 달부터 원격 진료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지소에 있는 깊은 산골이든 아니면 섬이든 이런 데 사시든 어느 곳에 가시든지 간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보충적으로 하는 겁니다. 원격 의료 서비스에 대해 의료계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듬직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수확철이 다가오면서 농산물 절도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애써 키운 농산물들을 훔쳐가는 이 범죄는 금전적인 손해뿐 아니라 농촌 주민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남기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홀로 사는 백할머니는 최근 이웃집에 다녀왔다 크게 놀랐습니다. 자녀들에게 보내기 전 방앗간에 가기 위해 잠시 집 앞에 둔 고추 21근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50대 피해자가 마을회관 앞 CCTV에 찍히면서 이틀 만에 검거됐지만 불안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늙은이가 혼자 살도록 자석들 주려고 사갖고 찍으려고 가까이 시켜서 놔둔 고추를 갖다가 무안에서도 60대 농민이 창고 마당에 말려놓은 28만 원 상당의 고추를 도난당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 아닌데다 이번에도 2달이 지나도록 범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 잡아. 한번 가져가보고 거기에 부사 지어놓은 거 가져가면 안 좋지. 최근 3년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농산물 절도는 신고된 것만 135건. 농산물 출하 시기에 맞춰 양파와 마늘 수확기인 6, 7월과 벼와 배추, 고추 수확기인 9, 10, 11월에 절반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피해보다는 정신적인 피해가 더 큰 범죄이라서 저희들이 신경 써서 꼭 검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경찰은 이달 말까지를 농산물 절도 예방 특별 형사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농산물 보관 창고와 농산물 이동로 등의 순찰과 검문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시가 항공기를 이용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합니다. 여수시는 최근 한국공항공사와 협약을 맺고 5인 이상이 항공기를 이용해 여수를 방문할 경우 1인당 15,000원의 인센티브와 현지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도 전국 여행사에 이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인데요. 나오실 때는 옷을 든든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가을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철원 김화읍이 영하 0.9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서울 7.4도, 전주 9.4도 등 내륙 많은 지역이 1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과 남부 산간 등지에선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낮 동안은 가을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꽤 오르겠는데요. 서울 20도, 부산 21도 등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이 시각 출근길 현재 기온 보시면요. 서울 7.4도, 대전 8.4도, 광주 10.2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서울 20도, 청주와 전주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